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첫 기림일 행사가 전 세계 9개국 16개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평화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에요. 튀는데 뿌리치고 뛰쳐나올 게 나와갖고 그 빨라 붙은 놈을 그냥 두들겨 제끼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22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합니다. 과거사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김 할머니는 피멍으로 남아있던 고통의 기억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은 논란으로만 남을 뻔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김 할머니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는 할머니의 증언일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제정했습니다. 광복 68주년을 앞두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첫 번째 위안부 기림일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 국회의원, 외국인 등 3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평화헌법 개학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미국, 캐나다, 대만,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9개국 16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사죄하라! 이날 현장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군화에 짓밟힌 청춘을 되돌릴 길이 없다며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는 태도를 돌이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도 망발을 하고 조금 더 사죄할 내색이 없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직도 안 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림일 행사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의 1차 집계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6개월 만에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국회의원 238명의 서명지도 전달됐습니다.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다시는 전쟁을 꿈꾸지 말라라는 강력한 그러한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요. 한편 위안부 기림일 행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를 비롯해 예장통합과 기장, 감리교내 여성단체 10여 곳이 주관단체로 함께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돼 생존 중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57명. 고령의 할머니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만 68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나긴 고통이 끝날 것 같다고 할머니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 내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과거사를 반성하며 일본 내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올바른 역사를 위한 한일교회의 노력을 짚어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2년이 지난 1967년 일본 교회는 처음으로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은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이라는 성명을 통해 침략 전쟁에 동조했던 일본 교회의 잘못을 공식 회개했습니다. 정직하게 전쟁의 책임을 인정한 일본 교회의 용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의 과거사를 사죄하고 이웃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관료와 우익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이 있었지만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일본 교회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기독교단에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6개 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하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설을 위한 성금 100만 엔을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1996년부터 전국 2천여 교회와 함께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여왔고 그동안 2,200만 엔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17년간의 모금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そのことが本当に嬉しいでした。拒否されても仕方ないと思ってましたから本当に嬉しいでした。募金を受け入れ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근래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복음주의 연맹은 지난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그리스도인과 시민들이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하지 않고 일본 교회가 평화와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서신을 세계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YWCA는 평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제 서명운동 글로벌 구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한국과 일본 교회의 연대도 활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의 기독 여성들은 1996년부터 2년마다 회의를 열고 평화헌법, 위안부 할머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기독 국회의원, 대사,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한일 기독의원연맹은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등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14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사를 올곧게 반성하고 참여하기는커녕 군사 대국화를 통한 제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이 노골적인 의도를 이에 우리는 이 심각한 역사 현장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역사 청산과 회개를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등 민감한 역사 문제로 갈등을 반복해왔던 한국과 일본. 하지만 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정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교회의 화해와 협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성찰하는 한국기독교 역사 100선 기독교 한국에 살다를 발간합니다. 교회협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설립추진위원회가 함께 발간하는 기독교 한국에 살다는 한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교회의 발자취를 재조명합니다. 최근 근대화에 기여한 기독교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의료, 종교, 여성, 문화, 민족 등 6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100개의 작은 주제를 담아 13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근대화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것이라며 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오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교회 프란시스홀에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들의 사망 후 4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한 릭 워렌 목사가 최근 자신을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아들이 사망한 이후 만든 정신질환을 위한 매튜 워렌 펀드를 사칭한 200개의 SNS 계정이 만들어졌다며 이 중 179개가 제거됐고 나머지는 계속 제거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릭 워렌 목사와 그의 가족은 지난 4월 아들 매튜 워렌의 죽음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정신질환을 위한 매튜 워렌 펀드를 설립해 온라인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펀드를 악용한 사람들이 릭 워렌 목사를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들어 기부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릭 워렌 목사는 아들의 자살 이후 4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했으며 현재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6주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98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가 김영우 목사와 백남선 목사로 압축됐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했던 광주 송정중앙교회 박덕기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읍교회 김영우 목사와 광주 미문교회 백남선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총대들의 직접 선출로 당선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김영우 목사는 충청노회장, 기독신문 주필, 총신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백남선 목사는 광주신학교 총회 규칙부장과 서기, 총신재단 부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장로부총회장 후보에는 김신길 장로, 부서기 후보로는 이규삼, 권재호 목사가 각각 출마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이 발견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가 즉각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에서 제논 검출은 최근 핵실험이나 원자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있었음을 뜻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2개월이 지나서야 발견 사실을 밝힌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또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일의 진상을 밝히고 은폐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6월 3차례에 걸쳐 대기 중 제논을 검출했지만 이달 13일에야 관련 사실을 공개하며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자협회가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3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시대가 변해도 언론과 기자의 책임과 역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인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언론인 공제회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에 출범할 공제회의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 반대 투쟁을 계기로 창립됐으며 현재 170여 개 언론사 8천여 명의 현직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가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가평 다일공동체에서 공동체 영성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엽니다. 도래수도원 김진홍 목사, 실천신대 은준관 총장 등이 연합수련회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이 15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복지관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8.15 빈곤 해방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노숙인과 독거노인, 쪽방 거주자 등 빈곤층 주민 500여 명이 초청되며 식사와 쌀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오는 21일 자살 예방을 위한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안드레아 베네라시온 국제 합창 페스티벌에서 민속음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합창단은 한강수 타령을 불러 11개 팀 중 유일한 어린이 합창단으로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광복절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폭염은 여전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